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기획해서 개최한 제2회 1대1로 행사가 베이징에서 많은 화제 속에 성대하게 열렸다가 지난 주말 끝이 났습니다. 미국이 불참하면서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회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국가들이 참석하면서 1대1로 이 규모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서 세계 경제 질서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행사죠. 더구나 네.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행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국가들이 참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제2회 1대1로 행사는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1대1로 영어로는 원 벨트 원 로드입니다. 네. 직역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까지를 하나로 잇는 그런 그 어떤 경제 뭐라 그럴까요? 경제 루트를 만들자 뭐 이런 의미가 네. 되겠습니다. 이 도로라든가 철로, 해로 등으로 있는 인프라, 금융, 무역, 문화 등 다양한 그 분야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경제 벨트. 네. 그게 곧 이제 1대1로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8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크로드 경제 벨트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대1로로 이제 확정이 됐죠. 이번 제2회 1대1로 정확한 명칭은 이제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인데 여기에 150여 개국에서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세계적인 이벤트로 열렸고요. 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나 수상 같은 정상을 파견한 국가들만 37개국에 달했습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이 다수 정상을 파견해서 정상이 직접 참석을 했고요. 영국과 프랑스, 이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도 재무장관이나 전 총리 등 아주 비중 있는 인물들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필립 해먼드경 지금 재무장관입니다. 네. 전에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을 지냈던 영국 정계 아주 거물급 인사고요. 그래서 이 1대1로에 영국이 아주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고 또 그 밖에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등도 참석해서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가 함께한 그런 회의다. 물론 미국, 캐나다 일부 이제 주요 국가들이 빠지긴 했지만 뭐 대단한 국제적인 이벤트였다는 거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150여 네. 국가에서 지금 네. 다 참여를 했다는 말씀인데 거의 전 세계란 말이죠. 네. 근데 미국이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네. 국가들 그리고 세계 주요 기관들이 다 참석을 했다는 네. 거는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남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이 눈치를 줬습니다. 우리는 안 갈 거고 우리는 1대1로 행사 싫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좀 가지 않으면 좋겠다. 네. 그런 사실 노골적인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1대1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대1로가 지금 많은 국가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이런 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로 미국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세계적인 어떤 미국의 이 세계적인 관계 이런 것을 좀 미국이 스스로 좀 억제하는 느낌이죠. 줄여가는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만 기대고 미국만 바라보다가는 이게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 1대1로에도 좀 참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시진핑 주석이 1대1로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반드시 좀 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을 좀 양보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어떻게 보면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지만 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걸 해서 경제 발전시켰듯이 시진핑 주석도 지금 독재 체제지만 경제적인 발전을 시켜서 자신의 어떤 집권의 정당성, 명분을 찾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그런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중국 쪽이 좀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서서 유엔 사무총장, IMF 총재 등이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유엔이나 IMF를 끌어들인다는 게 그럼으로써 이 1대1로 이번 그 제2회 1대1로 대회 자체의 위상은 높아졌는데 격이 많이 높아졌지만 사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유엔이나 IMF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세계적 그 국제적인 아주 기구고요. 국제적인 기구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심판 같은 존재죠. 유엔이 개입을 하고 IMF가 개입하게 되면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네.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마 이런 국제기구들까지 참여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나 1대1로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 이런 국제기구의 참여를 인정을 했고요. 그만큼 1대1로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 예전에는 사실 중국을 자기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중국 좋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강했다고 한다면 중국이 이제는 좀 국제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지켜가면서 이 1대1로를 국제사회의 다른 그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중요한 것은 HSBC 같은 영국계 은행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국적 은행들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 HSBC 같은 영국계 은행, 다국적 은행들이 많이 참가했다는 것은 역시 이것도 과정이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행들을 이제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자금의 흐름 같은 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다국적 은행들이 많이 참가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가장 주목받은 국가는 역시 영국입니다. 영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미국의 가장 큰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 영국 정계 아주 거물급, 초거물급 네. 인사인데 이런 사람을 보내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나타냈고, 그리고 이 영국이 아시다시피 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세계 금융의 중심인데 HSBC 같은 여러 은행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단순한 관심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1대1로가 활성화되는데 영국이 앞장설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1대1로가 열리기 전에 나온 결정이지만 영국 국가안전이사회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화웨이 장비는 미국이 굉장히 이 강력히 뭐라 그럴까요? 반대하고 화웨이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는 와중에 영국이 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감안하면 지금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뭔가 지금 영국과 중국 사이에 빅딜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 구체적으로 어나운스는 안 됐지만 뭔가가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대1로가 뭔가 본궤도에 오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살 빠진 1대1로, 그러니까 투명해진 1대1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계지들이 빠져나가고 굉장히 심플해지고 투명해진 1대1로, 투명해지기 때문에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 1대1로 폐막을 보면서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중국의 1대1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논조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말 정식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것보다는 1대1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좀 감을 그렇죠. 잡아보겠다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한 그렇죠. 그러한 이제 지금 나라들도 많은 거고 돼서 사실은 뭐 그렇게 지금 이것이 뭐 중국이 원하는 대로 뭐 확고히 어떤 기반을 닦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중국이 지금까지 항상 자기네들 기준으로만 네.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 1대1로를 이렇게 하면서 만약 국제적인 기준을 도입시킨다고 한다. 네. 그래서 철저히 지키겠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무시할 만한 네, 것은 그렇죠. 아니다.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참여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네, 얘기들도 물론.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지금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1대1로가
뭐가 지금 결정이 돼가지고 좀 추진이 된다기보다도 1대1로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고 아예 관심도 없었던 그런 국가들이 이제는 참여했고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네, 이제 네.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나 IMF의 수장들이 참가한 게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중국과 앞으로 거래하고 이런 1대1로를 통해서 교류를 할 때 이것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중국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갔고, 근데 이번에 아마도 좀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되면 더 이상 1대1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룸버그가 투명한 1대1로 투명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 이제 이런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 아틀랜틱 같은 경우는 The U.S. would have greater success influencing China's actions on the world stage by whispering from the inside rather than barking from the outside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어떤 중국이 취하는 액션에 대해서 미국이 좀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1대1로 안에 참가해서 인사이드에서 속삭이는 게 위스퍼링하는 게 바깥에서 바뀐 지저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세우고 강하게 압박해도 참가 안 하면 참가한 국가들끼리 잘 1대1로를 진행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들어가서 중국을 누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디 어틀랜틱도 보도했고요. 그리고 재미난 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LA 캘리포니아 국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베이징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파견했죠. 예. 미국 연방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표단 파견을 강행했는데 이 일레니 코너키스 이 부지사가 가가지고 1대1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같은 국제적인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후변화 관련한 그 파트너십도 맺고 여러 가지 양해각서 MOU까지 지금 체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캘리포니아 이 일레니 코너키스 부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를 지금 결정하러 간다기보다 정말 중국이 뭐 기후변화라든가 캘리포니아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또 그런 변화에 동참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가서 MOU까지 체결했다는 거 보면 확인을 좀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이 뭔가 좀 미국 정부가 좀 1대1로 관련해서는 생각보다는 좀 몰리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번에 두 번째 1대1로 네. 행사에서는 사실 견제를 좀 해야 되는 UN 그리고 네. IMF까지 초청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어떤 의지로도 보여지는데, 네. 근데 지금까지 중국이 뭐 세계적으로 해왔던 그런 행동들을 되돌이켜서 살펴보면 믿을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그거 문제죠. 뭐 네. 미국이 계속 위안화 문제 같은 것도 거론하는 게 위안화를 하루아침에 중국은 겉으로는 시장 경제처럼 하지만 사실 기획 경제 아닙니까? 그럼요.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 위안화를 뭐 절상시킬 수도 있고 절하시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참 중국을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하느냐. 지금은 좋지만 어느 순간에 중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하루아침에 그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되는데 참 그런 불투명성 때문에 중국은 믿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통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번에 상당히 좀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근데 그 노력은 이제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중국도 물론 자원도 많고 그런 나라지만 중국은 미국이나 또 세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갈 경우에는 당장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자유무역 이런 흐름이 계속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의 흐름으로서 이어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번 1대1로에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금융산업의 메카 내지는 뭐 허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국도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 계속
되기를 원하는 입장.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과 한창 그 뭐 무역 전쟁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 고위 당국자들 간에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그 순간에 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 결국 어느 순간에는 타협을 하고 이 1대1로가 좀 확장되는 지금 1대1로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 동남아시아, 뭐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유럽까지인데 여기에 지금 아메리카 쪽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 그 미국까지 가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아울러서 전 세계가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차원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꼭 중국이 지금 이제 중국이 시작을 해서 1대1로라고 하지만 이게 반드시 뭐 중국이 이걸 기득권을 줄 필요는 없죠. 만약에 미국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또 미국이 중국보다 현재 더 강한 나라고 당연 위상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중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아마 상당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지금 이 상황 판단이 들 정도로 어찌됐건 이번 1대1로는 상당히 상황을 잃었고요. 한국도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해요. 미국 때문에 한국이 지금 1대1로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한국은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가게 되면 아마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1대1로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깜짝 쇼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서 지금까지는 1대1로에 반대했지만 앞으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중국과 뭐 또 합의를 하면서 이 1대1로를 또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금 전 세계 이 중국의 1대1로 때문에 상당한 또 관심을 근데 모으고 중국 자체가 미국의 참여를 원치 않을지도 모르죠. 자기들 중심적으로 세계의 하나의 어떤 경제 띠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미 영국, 네.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많이 참가했기 때문에 미국이 참가하는 걸 중국이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아 물론 막을 수는 없겠죠. 네. 만약 예. 하겠다 그런다면 하겠다 뭐 그러면 되겠지만은 그렇다면 미국이 네. 하겠다는 걸 중국이 막는다면 그 순간에 또 그 1대1로에 문제가 대해서 생기니까요. 또 네.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국이 더 시간을 주면 그때 가서 중국이 완전히 1대1로에 주도하는 국가로서 위상이 확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끼어들어서 그걸 회방 놓기는 어렵고요. 지금 아직은 1대1로가 이제 시작 단계고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이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니까 지금이 시기적으로 미국이 못 이기는 척 끼어들기에 좋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1대1로를 중국만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